네, 인천 지역의 이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먼저 인천 지역 정가 얘기인데요. 인천 민주당 요즘 표정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착잡합니다. 일단 남동울의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 이성만 의원 부평갑이죠.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지금 아니라고 해도 무소속이라고 해도 선을 그을 수만은 없는 일인데 두 의원 지역구 표정이 어떻습니까? 깝깝하죠. 실제적으로 두 윤관석 의원이나 이상만 의원 같은 경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비리나 개인 착복을 해서 이렇게 구속되거나 기각이 됐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그리고 또 저번에 국민의힘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을 한번 모셔갖고 대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 안 걸려서 다 말이지 너희들도 다 이러지 않았냐. 그 정도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빵 터졌었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 또 검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 검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아니거든요. 행정부의 법무부의 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권한이 워낙 센데 미국도 대통령제를 하지만 한국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부에서는. 근데 검찰에서 또 너무 국회를 무시했지 않냐. 한번 또 부결했던 거를 똑같은 혐의로 또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예 이재명 대표 방탄 그거를 또 경험 삼아서 아예 비회기 때 회기 때 하지 말고 비회기 때 이번처럼 해갖고 영장 청구를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두 의원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다른 의원들 이름이 나온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인천에선 허종식 의원 이름이 나왔는데 일단 본인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본인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20대부터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또 송영길 대표 인천시장 할 때 자기가 본인이 또 대변인도 했고 또 미추홀구 국회의원을 나가서 또 지금 현재로는 현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고 자기가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담함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조선일보와 검찰에서 얘기한 외교통상의 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사무실은 보좌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돈봉투를 수수할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돈봉투 수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6월 달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 나와갖고 최초 작성자나 유포자에 대해서 본인이 인천지방경찰서에 또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허종식 의원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김교웅 의원인데요. 어제 인천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솔직한 속내를 얘기했습니다.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내년 총선은 제가 보기에는 꼭 저희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이 될 거고요.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인천 지역은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인천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할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년 총선이 좀 안개 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정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애써 좀 사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자당 의원이었던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되고 1명이 수사받고 있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낫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또 내년 총선 돼봐야 될 거고요. 네. 그 상황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민주당도 쉽지는 않은 편이죠. 네. 지금 뭐 여론조사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하는데 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내년 선거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거대 야당인 180석을 갖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네네. 그거에 대한 또 심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이 이제 거대 그 여당 야당들이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 당을 좀 그 무능력하고 악마화된 집단으로 좀 묘사를 하잖아요. 유권자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선거 전략으로. 그 이 부분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또 그 총선 공약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가 뭐 여긴 좀 아까 그 내용에서는 안 나왔는데 세 번째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현수막 조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현수막 조례를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와 국회가 이 현수막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법령이 좀 바뀐 다음에 개정한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조례가 법령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 180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입법적으로 이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데 유정복 시장이 조례 통치를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또 아쉬운 부분을 좀 피력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아직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당장 총선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뭐 여론조사 퍼센테이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느 당도 유불리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국민이 좀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 정당은 안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만 부부만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장모 구속, 또 홍준표 대구시장 또 국민의힘 내부 분열, 또 민주당도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도 있는데 서로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못하나? 그렇죠. 누가 더 못하는 거예요. 예. 서로 그 상대방을 좀 이렇게 무능력하고 악마된 네. 집단으로 만들어갖고 그게 또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받고.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번 총선에서 지역 구도를 바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다부진 각오 엿보였는데요. 지난 4일 OBS가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직접 보시죠. 출래 불사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됐지만은 공약이 실천되지 않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은 지금 총선에서 우리가 지금 꼭 이겨야만 우리가 과반수를 이겨야만 국회에서 이니셔티브를 선점을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또 공약 실천을 위한 법안이 완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완성은 4월 총선 승리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완성은 4월 총선 승리. 그러려면 괜찮은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괜찮은 후보가 공천이 돼야 시민들도 유권자들도 찍을 마음이 날 텐데 후보에 대한 꼭 이길 수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에 요청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인물론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에서 이기려면 인물론이 필요하죠. 원래는 정당의 이제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또 선거가 또 소선거구제잖아요. 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총선에서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물론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배준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꼭 이겨야 될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2년 차가 끝나고 이제 3년 차가 접어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제 5년 단임제에서
후반기를 하려고 그러면 법령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야당이 또 다수당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미래를 예측하려면 또 과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인물론 얘기하지만 네.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공천을 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하지만 김기현 당대표도 지금 실제적으로 뭐 검사 공천 없다. 그렇게 하지만 내년 가봐야 되지만 그러지 않기 쉽지 않을 거려. 네. 아마 이런 그 공천 때문에 아마 또 국민들이 상당한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인물이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죠? 예. 자, 이번엔 인천 경제자유구역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3년 8월에 지정이 됐으니까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경제청 그동안 많은 성과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성과들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인천 그 경제자유구역이 송도도 있고 청라도 있고 영종도 있지만 허허벌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허허벌판인데 지금 현재 그 인천 그 경제자유구에서 나오는 총 생산량이 전국 그 경제자유구에서 한 70% 정도가 돼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물류 관광 레저를 하고요. 청라는 이제 금융 하나은행에 들어가서 금융 첨단 산업 유통을 이제 대표하고 있고요. 영종은 항공물류 관광재를 뭐 국내 우수 인력과 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서 명실상부한 또 대한민국 대표 경제 자유구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인천경제청 요즘에 뜨거운 감자는 국제학교 유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큰 관심이 있는데 그만큼 잡음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왜 네. 국제학교가 지금 중요한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에는 그 국제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재원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국제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또 국제학교가 들어오면서 학군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역민들은 또 집값 상승이나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환영하는 편이고요. 네. 왜 이슈가 되냐면 이런 부분이 청라나 영종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가 지금 없는데 송도에 이제 이번에 이제 헤로우스쿨이라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업무 협약을 하겠는데 영국에 있는 헤로우스쿨의 상표권을 홍콩에 있는 AISR에는 영리법인이 그거를 취득을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홍콩에서 김진용 청장이랑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리단체는 현행법상 국제학교를 국내에 설립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없게 돼 있어서 이게 사기 아니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진용 청장이 또 송도에서 경선에서 한 2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연수구. 그래서 송도에 또 미련이 있어갖고 그렇게 또 MOU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분석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데 제물포 경제자유구역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예. 제물포 르네상스랑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랑 관련이 있고요. 인천 내양 있지 않습니까? 네. 내양을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강화 남단이나 수도권 매립지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고 그래갖고 용역이 발주가 나간 상황이고 네. 경제 내양도 인천 내양도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뭐 송도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이미 시설물들이 들어가 그렇죠. 있어요. 항마인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또 군부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천에서는 해수부와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좀 설득하고 군부도에 또 협의를 해서 네. 2026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꼭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의 큰 그림이 잘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